네, 일제강점기 일본이 소유하다가 해방 이후에 남긴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죠. 지난주 9시 뉴스를 통해서 아직도 소유자가 조선 총독부로 돼 있는 땅이 있다는 사실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무역 도발에 나선 일본이 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, 이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.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검증할 주장이 일본이 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, 이 주장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적산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남긴 재산을 말하는데요. 예. 일본이 이 적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, 이런 주장입니다.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기사도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적산 덕에 우리 기업이 성장했다.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,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었습니다. 예,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. 그런데 일본이 이걸 적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?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?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줬으니 일본도 일본 정부나 국민이 일본 국민의 과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그럼 지금 방금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. 이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. 예. 2조를 보시면요, 한일 양국은 일본의 그 국민의 재산, 권리, 이익,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도 강제동원 미불 임금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0년대고 그 전에 해방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조약에서도 해결한 바 있지 않나요? 네, 역시 그 태평양 전쟁 후에 승전국 연합군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.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일본, 그리고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해 미군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미군정 처분의 적법성. 그럼 네. 미군정이 어떻게 처분했나요?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미군정이 통치를 했잖아요. 이때 미군정이 만든 법령 제33호를 보면 1945년 8월 9일, 이때가 그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날인데요. 예. 이 날을 기점으로 이날 이후에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재산은 미군정의 소유로 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재산은 3년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 정부에 모두 이양됐습니다. 아, 정부에 다 이양됐다고요? 네. 그럼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? 뭔가 패전국이지만 저 재산은 일본 거다,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한일 수교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는데 이 회담 초기에 일본이 적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. 이 때문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이 담긴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오기도 했는데 예. 바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예. 결국 일본 외무성은 우리 측 회담 대표부에 서한을 다시 보내서 적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. 네, 사실 크게 보면 식민지 지배 자체가 일본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지배인데 네. 적산을 일본 요구할 수 있다, 이 주장 자체의 근본적인 전제가 허물어지는 건데요. 예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였습니다.